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평소 썰맘 채널을 즐겨보는 열정적인 구독자입니다. 채널에서 소개되는 많은 이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인생의 크고 작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연을 보내보는 것도 제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혹시 지금 제 사연에 관심을 가진 애청자분들이 있다면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사연에 집중해주세요. 그럼 적어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작은 힌트라도 얻게 될 테니까요. 제 사연을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남편을 만난 순간부터 꺼내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친정아버지는 치킨 브랜드를 런칭하고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었는데요. 아버지 회사를 드나드던 저와 눈이 맞는 바람에 우리는 아무도 몰래 연애를 시작했죠. 제가 잘생긴 남편의 외모에 반해버리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퇴실을 했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당신 딸이 회사 직원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남편의 바른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아버지는 흔쾌히 교제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양가 집안의 허락을 받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시대 식구들도 절 마음에 들어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에겐 부모님과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네 식구가 있었는데요. 수년 전 허리를 다친 아버님은 일찌감치 은퇴를 하시고 집안에만 계셨고 시어머니 또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마실만 다니셨죠. 또 대학 졸업 후 몇 번의 취업 실패를 겪고 살림점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도련님도 네일아트숍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했다는 신우도 온 식구들이 특별한 경제 활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넘치는 살림도 아닌데 어떻게 생활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연애 때에도 그 부분이 무척 궁금했지만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죠.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도 일을 하지 않으시고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백수나 다름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활비를 쓰고 충당하는 거야? 그건 실은 꽤 오랫동안 나한테 의지하고 있었어. 내가 버는 돈은 거의 다 우리 집 생활비로 들어갔고 모자란 건 대출받아서 생활한 것도 있고 동생들이 자립하면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아니 그럼 5 식구 중에 돈 버는 사람이 오빠 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다는 거랑 다름없다는 거네. 그럼 이제 어떡해? 결혼을 했는데도 오빠가 시댁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 거야. 사실은 그 부분을 자기랑 진짜 의논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하지 못했거든. 의논? 무슨 의논? 사실 우리 집이 내가 없으면 거의 생활이 안 되는 정도야. 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동생들도 지금은 딱히 벌이가 없고.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내가 버는 돈은 우리 가족들을 돕는 데 쓰면 안 될까? 우리는 자기도 돈을 벌고 하니까 생활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동생들도 곧 밥벌이를 할 거고. 아니 여보, 그게 말이 돼?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절반이나 떼서 드리자는 건데. 그럼 당신 가족들은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원래는 진짜 의논하려고 했었다고. 많이 당황스럽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족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은하야, 정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남편은 간절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제 가슴에는 커다란 바위덩이가 얹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결혼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무슨 대책이라도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버리면 저보고 어쩌라는 걸까요? 신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데 그걸 이해해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쩐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래저래 자금이 부족했던 신랑의 처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말로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연봉도 많이 준다고 했었거든요. 돈을 모아서도 상당히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모은 돈도 별로 없고 대출도 겨우 쥐어짜야 개미 눈곱만큼 나오더라고요. 실은 그게 모두 시댁 식구들의 생활을 책임지느라 그랬던 겁니다. 남편의 고백에 저 심각한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에 깜깜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나 회계 사무실에서 적당한 연봉을 받고 있는 저나 성실하게 사는 우리 두 사람이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제 능력이 없는 시댁 식구들을 책임져야 한다면 저희 가정도 빠듯하게 돌아갈 게 뻔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남편의 약속도 장담할 수 없었고요. 제 그런 속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그저 제게 알랑방귀를 깨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유,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요새 내가 며느리 잘 들였다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느라 바쁘다 바빠. 아, 그러셨어요? 그냥 참으시지 뭐하러 체면치레까지. 말이야 바람 말이지. 우리 우나 같은 며느리 구기가 쉬운 줄 아니? 자기 일하는 것도 바쁠 텐데 항상 시댁 식구들이 우선이고 어쩜 마음씨가 이렇게 고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지 내가 말년에 복이 넘친다니까. 아하, 예. 저번 주에도 수영 멤버들끼리 대부도에 갔다 왔잖아.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한테 한턱 쏘기로 했고. 아, 그러셨구나. 근데 어머님은 하나 운동도 참 많으세요. 그럼 놀면 뭐하니?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지. 네 시아버지를 좀 봐라. 젊었을 적엔 그렇게 쌩쌩하던 양반이 허리 한번 삐끗해가지고는 걸음도 시원치 않잖아. 이게 다 근육이 부족해서 그래, 근육이.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운동하려고 노력하잖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열정 여사라고 하잖아. 네. 거기에다 시어머니는 치매까지 부자여서 하루 밤낮이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밥을 굶어도 운동은 꼭 나가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셨죠. 어디 그뿐입니까? 눈치 없는 도련님과 신우는 제 혈압을 돋궜습니다. 형수, 그런데 지난번에 사온 장어덮밥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그거 진짜 맛있던데. 아, 그거요? 거기 길 건너 지하철 역 앞에 있는 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배달도 되겠네. 형수, 우리 오랜만에 장어덮밥 어때요? 요새 단백질이 좀 부족한지 책상 앞에만 앉으면 어질어질 하다니까요. 장어덮밥이요? 도련님이 쏘시는 거예요? 어휴, 형수도 참. 취준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사회활동 해오신 형수님한테 얻어먹어야죠. 안 그래요? 하가. 아, 그렇죠. 30 넘은 도련님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동안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던 신우는 남편에게 용돈을 달라 들들 볶습니다. 큰오빠, 온 김에 용돈 좀 줘. 결혼했다고 지갑을 너무 잠그는 거 아니야. 요새 현금이 하도 없어서 방에 틀어박혀 산다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폼이 너무 빠지잖아. 어? 그랬어? 내가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안하다. 제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지갑을 꺼내는 남편을 보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라퉁이 목구멍을 타고 기어 오르는 걸 간신히 참고 눌렀죠.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큰 문제가 산처럼 덕 버티고 있는 꼴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부모님 등을 떠밀어가며 돈을 벌어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팽팽 놀고 있는 도련님에게 되지도 않는 공무원에 목매지 말고 건설 현장에 나가 등짐이라도 지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혼자 속앓이를 했던 전 우연히 제 고민을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러다 친정 아빠가 깜짝 놀라며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안서방네 집안이 그 정도였어.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식구들 전부가 백수면 어떻게 살겠다는 건데? 니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아하, 이거 참. 그래서 나도 고민이에요. 이해는 당분간만 돕자고 하는데 당분간이 10년, 2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아빠,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러게 말이다. 이건 너무 심각한데. 은하야, 그럼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시댁 식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우는 거야. 네, 아빠가요? 어떻게요? 아빠가 제안한 방법은 시댁 식구들에게 아빠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백으로 로열티를 받지 않고 치킨 매장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죠. 가게 자리와 인테리어, 그리고 모든 집기까지 아빠가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위탁 경영을 맡긴다는 형식으로 하면 회사에서도 큰 반발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매달려서 장사를 하면 하식에게 손을 벌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였죠. 전 아빠의 아이디어에 적극 찬성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너무 좋아했죠. 아빠의 치킨 브랜드는 제법 알려진 상태였고 괜찮은 창업 아이템으로 막 떠오르던 참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치킨 매장을 운영해 보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이 두 팔을 벌려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 어휴, 사돈께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만 해주신다면야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사돈네 치킨이 요새 아주 유행이라며. 내가 이래봬도 음식 솜씨는 또 있잖아. 직원도 쓸 것도 없어. 내가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시아버지는 카운터에 앉혀놓으면 돼. 네 시숙이랑 신우도 매장 일을 도우면은 사람 쓸 것도 없지. 그래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해보시겠다고 하셨다고 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제대로 해보면은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또 이 사람도 본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여러모로 도와줄 거고요. 그럼 어머니, 이번 기회에 정말 열심히 해보셔야 해요.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니. 아이고, 우리 집안에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식구들을 다 살리는구나.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마워. 시댁 식구들이 반색하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하더군요. 이번 기회로 시댁 식구들이 경제적 자립도 하고 저희 부부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예고 양득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좋은 자리에서 번듯한 치킨 매장을 차릴 수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라고 하더군요. 저렇게 넓은 평수의 매장에다가 인테리어와 집기를 전부 지원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재료비까지 받지 않는다는 건 거의 무일푼으로 가게를 차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시댁 식구들이 운영하는 매장은 장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매장 위치도 너무 좋았고 맛도 훌륭했기 때문에 연일 매장에는 손님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마진율도 어마어마했어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아휴,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내가 사돈한테 큰 절이라도 올릴 판이야. 애들도 취업이고 뭐고 치킨 매장에서 일하는 게 돈 버는 거라면서 입이 아주 귀에 걸렸단다. 은하야, 정말 고맙다. 네 덕에 우리 집안이 이제야 복이 터지나 보다.
어머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뭐. 잘 된다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돈 많이 버셔서 저 맛있는 거 한번 사주셔야 해요. 맛있는 것 뿐이니 내가 우리 며느리 외제차라도 한 대 뽑아줘야지. 허허허. 시댁 식구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았습니다. 남편도 무거웠던 책임감을 벗어던지고 가족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서 한결 편해 보였고요.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죠. 시어머니가 치킨 매장을 운영한 지 1년쯤 지났을 겁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매장에 들렸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테이블에 앉아서 언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어서 소스값을 내라니. 그게 말이 돼. 지난달부터 기본 재료값을 내고 있잖아. 이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든 닭값 싸더니 시킨 거야.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다른 매장들도 다 그렇게 해요. 본사가 어떻게 이익을 내겠어요? 그동안은 엄마가 특혜를 보고 있었던 거고 이젠 부담해야 할 건 정상적으로 부담해야죠. 닭값 싸더니 사장인데 사돈끼리 꼭 그렇게 따박따박 챙겨야겠어. 5인 식구가 2년 동안 매달려서 이제 겨우 숨쉬고 사는데 그렇게 마진을 남겨 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인어른이 우리 식구들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고마워.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있는 양반이 겨우 그 정도 해준 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넌 내 아들이니 그 집 아들이니 이럴 거면 사이 말고 차라리 그 집 양자로 들어가지 그러냐. 아이고 나 원참 속 터져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사의 물건값 때문에 다투고 있더라고요. 이제 웬만큼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남편은 정상적으로 물건값을 받으려고 한 거고 시어머니는 책까치고는 남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고 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그 상황을 중재했죠.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아버지한테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래, 난 사돈 덕분에 우리 집이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퍽 다행이지. 내가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사돈 땡기는 쪽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할 생각이다. 그래야 이 하염없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남편 데리고 얼른 가라. 아들이라고 키워놨더니 남이 청지기 노릇을 하고 앉아있네.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며 우리를 내쫓으셨어요. 얼굴이 붉어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당신 입장도 이해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천천히 말씀드리지 그랬어. 장인어른한테 죄송하니까 적어도 정상적으로 받을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난 당연히 엄마가 부담하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버럭하실 줄은 몰랐어. 그래, 알았어. 이 부분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버려 두자. 응. 남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사이된 입장에서 장인어른에게 큰 신세를 진 것도 미안했을 테고 본인이 맡은 업무가 가맹점 관리니까 자기 집 일이라고 편애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 문제로 길길이 날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전 이 일을 조용히 묻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신우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네,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새언니,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낮에 오빠가 엄마한테 재료값 내라고 성질 부렸다면서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거 언니가 시킨 거 맞죠? 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이 좀 달랐던 것 뿐이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큰오빠 성격을 몰라요? 오빠가 얼마나 가족한테 헌신적이고 잘했는데요. 그런 오빠가 갑자기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어깃땅을 놓을 리가 있겠냐고요.
새언니가 그렇게 시킨 거잖아요. 엄마가 큰아들이 마누라 치맛복에 쌓여서 애미도 못 알아본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아니, 아가씨,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런 걸 왜 시켜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시키지 말라고 등 떠민 건 언니네 집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하고 싶은 일 다 팽개치고 시킨 집에 매달려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건데 그게 또 배 아파서 그렇게 사람 조종하고 그러면 못 쓰죠. 저희는 엄연히 언니의 시댁 식구들이라고요. 그깟 치킨 가맹점 하나 내줬다고 이러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게 아니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암튼 저희도 이건 그냥 넘어가기 힘드네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언니한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신우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다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마음에 남편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댁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바로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4회쯤 지났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의 치킨 매장을 가봤더니 세상에 글쎄 기존에 쓰던 간판이 내려가 있고 새로운 간판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 웃긴 건 상호가 기존에 쓰던 것과 비슷한 어감과 분위기로 돼 있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매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죠. 무슨 일이긴 보고도 몰라. 나도 이제 더럽고 치사해서 네 장인 프랜차이즈 치킨집 안 하려고 그런다. 왜? 그렇다고 아무 상의도 없이 간판을 내려요. 그리고 비슷한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게 어딨어요. 이거 다 상표권에 걸린다고요. 그럼 치킨 이름이 다 거기서 거기지 어쩌라고. 암튼 이제 너희 회사 가맹점 아니니까 재료값 달라고 하지도 말고 너도 찾아오지 마라. 아니 엄마, 이건 이름만 살짝 바꾼 거지. 메뉴도 똑같고 가게 분위기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얘가 정말 우리가 사돈한테 취해졌어. 얘가 왜 이렇게 자존심도 없이 치사하게 굴어. 그래서 그만둔다잖아. 우리가 알아서 양념도 하고 닭도 사서 알아서 판다잖아.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뭐가 어떻다고 난리니. 아유 속 시끄러우니까 니들 나가 어서. 시대 식구들의 뻔뻔한 태도에 남편은 할 말을 잃어버렸고 저도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치킨집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무시하고 간판을 내린 겁니다. 재료도 물건도 알아서 조달하겠다는 거였죠. 문제는 새로 바뀐 간판의 뉘앙스나 매장의 분위기, 또 그동안 쓰던 양념이나 소스를 거의 그대로 베끼다시피 사용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작정하고 이럴 수 있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만약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시댁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들은 친정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다는 게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냥 둬라. 일이 이렇게 됐는데 가족끼리 뭘 어쩌겠니? 이제 너희 시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는 곳에 의미를 두고 있자꾸나. 친정아빠의 배려로 본사에서는 시댁 매장에 대해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은 자신의 부모가 장인어른께 큰 민폐를 끼쳤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죠. 그런 남편의 마음과는 별개로 시댁 식구들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가는 것 같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1년 반쯤 지났을 겁니다. 시댁 매장은 상호를 바꾸고 난 뒤 아예 가맹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죠. 아닌 게 아니라 지역 TV 광고에 시어머니 치킨집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보란 듯이 사업을 확장해갔고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시댁이 보기 싫을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있었지만 친정 부모님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친 시댁이 솔직히 너무 미웠어요. 저나 남편이나 알아서 먹고 살게 찾는 사돈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친정아빠의 당부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닥친다고 하죠. 제겐 하늘이나 다름없던 친정아빠에게 불의의 사고가 덮치고 말았습니다. 친정아빠는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덤프트럭과 충돌하고 말았고 병원에 옮겨지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지독한 농담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빈소를 지켰고 반쯤 정신을 잃은 친정엄마를 챙겨야 했어요. 그러다가 순간 가슴이 울컥해서 한없이 눈물을 쏟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또 눈물을 흘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진짜 가족들 곁을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발인을 하루 앞둔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빈소를 찾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제게 정말 기겁할 만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다가 횡액을 당하셔가지고 그러게 평소에 좀 베푸시면서 사셨으면 좋았을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명이라는 게 다 평소 행실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이다. 바깥 사돈이 버는 만큼 남들에게 좀 베풀면서 살았으면 그런 불행이 올 리가 있겠어? 다 불인대로 거두는 법이야. 아니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해드린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뭐, 얘가 또 그거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나 보네. 아휴, 하여간 있는 집들이 더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어떡하니? 사업하는 바깥사돈이 저렇게 되셨으니 이제 니네 집 돈 날 구석이 없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어머니? 아유, 알았어. 기 좀 떨어지겠네. 무슨 삼주 목소리가 그렇게 커. 알았으니까 이거나 받아. 막말을 서슴지 않고 뱉던 시어머니가 손가방에서 뭔가를 뒤적거리더니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전 당연히 따로 부조금을 챙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봉투 안을 열어보니 웬 종이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몇 가지 가전제품과 현금 액수, 그리고 카고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건데요? 네 시숙이 다음 달에 장가 간단다. 너네랑 하도 사이가 소원해져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얼굴 본 김에 얘기해주는 거야. 그건 니들이 준비해줄 훈수고 다 해주면 좋지만은 혹시 부담스러우면 거기서 5가지는 너희들이 해. 그래도 그냥 내가 팍팍 써야 우리도 면이 살지 않겠어. 아니 어머니, 도련님이 장가 가는데 왜 저희가 도련님 혼수를 해야 하는데요? 여자 쪽에서 살던 집이 있어서 그걸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지. 가족들끼리 십시일반 나누어서 해주면 좀 좋아. 뭐라고요? 어머니, 이게 지금 상을 당한 며느리한테 할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만날 기회가 없는데 어떡하니?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얼굴 봤을 때 얘기하면 좋잖아. 왜? 이것도 마음에 안 드니?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리는 모양입니다.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혼수를 해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시어머니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버럭 화를 쏟아냈죠.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정말? 왜 장인어른 상가집에서 깽판을 놓느냐고요? 정말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이래요? 네. 깽판은 무슨 깽판을 놨다고 난리야. 아니 그럼 남동생 결혼하는데 입 싹 닦을 셈이니? 내가 니들 경화 없을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목록을 작성해서 준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상을 당한 사돈집에 진심으로 위로는 못할 망정.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럴 거면 당장 나가세요. 나 앞으로 두 분 얼굴 볼 일 없을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아이씨고, 그래. 네가 은하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부모도 나 몰라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예 절연을 하자는 거니? 그래, 그러자꾸나. 마누라 때문에 눈깔이 뒤집혀가지곤 천지분간 못한 아들이라면은 나도 필요 없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어서 나가요. 남편이 화를 내자 시모 옆에 있던 신우가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막 따지더군요. 큰오빠, 미쳤어? 큰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이래도 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어? 저 미친한테 물들지 말고 그냥 갈라서라고. 뭐? 미친. 너 지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미친 맞지. 그깟 치킨집으로 오빠 조종하고 시대 식구들을 싹 다 무시하는데 미친이 아니고 뭔데? 야, 그게 안다물어. 신우까지 가세하면서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더군요. 친정 아버지 떠나는 마지막 날에도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전 그대로 신우에게 달려들어서 신우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빈소 바깥으로 던져버렸죠. 신우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우당탕 나자빠지더군요. 아, 언니 미쳤어.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는 건데? 내가 미친이라며. 미친이 네 머리채를 잡았다. 왜? 어디 한번 또 잡아줘. 아빠, 아프다고. 전 문상객들이 보든 말든 싸가지 신우 머리채를 채 뜯어버렸습니다. 시모가 소리치고 시부가 뜯어 말렸지만 전 그들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내쫓아 버렸어요. 당장 나가. 모두 내 눈앞에서 꺼져버리라고. 그리고 당신들 오늘 일 후회하게 만들 거야. 당장 꺼져.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미친 며느리 하나 잘못 봤다가 아주 별꼴을 다 보는구나. 그래, 어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에리, 재수 없어서 택. 시댁 식구들의 폐악질에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친정엄마는 이모들의 부축을 받으며 드러누웠고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의 행동에 머리를 감쌌죠. 간신히 친정아빠의 장례를 마친 후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생각나서 분이 삭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빠의 회사 일을 맡아주던 변호사에게 시댁 식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인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죠.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 가맹점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줬을 당시 계약을 했던 계약서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간 무상으로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값을 지불하기 싫어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호와 메뉴로 이익 활동을 지속해왔고 심지어는 가맹사업까지 벌여서 본사에 심각한 이미지 손상과 손해를 끼친 것으로 피해 보상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동안 친정아버지가 적당히 넘어가라고 했던 것들을 모조리 문제를 삼은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다름 아닌 남편이 직접 진행했어요. 남편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남편 손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법정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었죠. 고소를 당한 시댁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워낙 증거가 방대하고 정확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선 시댁의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인정했고 거액의 이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시댁 회사와 가맹한 가맹점주들도 시댁을 갑질 행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 사건과 병합돼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어김없이 인정이 됐고 가맹점주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는 판사님의 엄중한 경고도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자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저와 남편을 찾아왔더군요. 예, 은하야,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어.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딨겠니? 돌아가신 사돈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는데 그 이자료를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선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어차피 치킨 사업은 폭삭 망해버렸어. 가맹 사업도 다 말아먹었고 매장에 팔이 날린 지도 오래됐다. 그러니까 은하야, 제발 사정 좀 봐주거라.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니? 가족이요? 가족 뒤통수를 친 건 바로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을 찾아요?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피해 보상할 돈이 없으면 깜빵에서 때우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얼만데 차가운 감방에서 어떻게 지내니? 제발 부탁이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응?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죗값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꼬랑지를 한껏 말고 살려달라 빌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주고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제겐 남편의 입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했던 건 오히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가족들에게 일침을 날리더군요. 짐승도 자신에게 베푼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는다는데 정말 왜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전 앞으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빌지 말고 판사한테 비세요. 아이고 수여가 엄마가 잘못했다잖니? 응? 늙은 부모한테 어떻게 감옥에 가라고 그러니? 제발 살려다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결국 구속이 됐고 법의 절차에 따라 죗값을 치르게 됐죠. 그리고 남편은 친정아빠 대신 대표 자리에 올랐고 아빠가 남긴 회사를 훌륭히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실물을 봐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공부액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회사를 정상화시켰어요. 여전히 우리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네요. 간혹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냐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가족은 오직 저와 장모님밖에 없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더라고요. 예, 남편이라고 마음이 쓰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보다 상처가 더 많은 모양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글을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예청자분들의 소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참여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